고등학교 물리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얘기는 회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항, 전류, 전압, 그리고 그때 갖게 되는 에너지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회로를 얘기하고 거의 오랜만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하는 만큼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나오는 얘기. 자, 전압. 우리가 전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압이라는 말을 참 쉽게 쓰는데 전압 역시도 사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입니다. 단위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을 플러스 1쿨롱을 전기장 내의 기준점부터 어떤 점까지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1. 우리가 이걸 전위라고 얘기해요. 1이니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겠죠? 전위. 달리 말하자면 단위 양전하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얘기합니다. 양전하 주위가 음전하 주위보다 커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더 커요. 그리고 저항이 없는 도체 내부. 도체 내부는 어, 없다고 했죠. 그 대전된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하고 도체 내부는 전하가 0이다라고 했는데 전하가 모두 같다. 자, 그리고 그 포텐셜 에너지의 차, 전위 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값은 해준 1을 전하로 나눈 양으로서 나타나진다. 그렇겠죠? 1. 1인데 그냥 1이 아니라 단위 양전하예요. 단위 양전하.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뭐 3쿨롱의 전하를 이동시켰다. 그럴 때 해준 1을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에서 1. 옆에 있는 것처럼 A라고 하는 판과 B라고 하는 대전된 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입자 하나, Q라고 하는 입자를 A에서부터 B까지 이동시켰어요. 그때 해준 일은 FT가 되겠죠. 당연히 그때 작용한 힘 곱하기 거리가 될 거고요. 그때 전기역의 힘이 전기장 곱하기 전하가 될 것이고, 전기장 곱하기 위치가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전압으로서, 즉 아니구나, 나타낼 수 있다. 그때 1이 결국에 QV 전하량 곱하기 전압과 같으므로 전압이라는 것은 전기장 곱하기 거리로서 나타나진다. 자, 이때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 이 전기적인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입자의 흐름, 우리가 이걸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정의돼요. 원래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갑니다 라고 원래 정의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이미 과학자들이 전류라는 걸 이미 정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로 계속 우리가 정의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전류 양은 시간에 따른 전하의 이동량이에요. 전하의 이동량을 시간을 나눠준 거다. 단위는 암페어를 쓰고요. 전하를 시간 나눠준 거기 때문에 클롱 퍼 세크로 쓰기도 합니다. 전압 역시 아까 전압에서 단위를 얘기 안 했는데 에너지를 혹은 1을 전하량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줄 퍼 쿨롱 혹은 볼트를 쓴다. 그리고 이 모든 전류, 전압 관련된 관계식이 있는데요. 걔가 오메 법칙이 되겠고요. 그 오메 법칙에서의 비례상수, 우리가 이걸 저항값이라고 얘기한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것처럼 혹은 물원에서 간단히 봤던 것처럼 비저항 곱하기 그 도선의 그 저항체의 단면적 분의 길이로서 나타나진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전류가 이동하기 어려울 것이고,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혹은 다시 말하면 좁으면 좁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로서 나타나고 단위는 옴을 쓴다. 그리고 옴의 법칙에 의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저항이 크다면 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저항이 크면은 전압이 세게 걸리고, 같은 전압이라도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약해지고 더 전류가 조금 흐르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다시 어렵진 않을 것 같지만, 혹은 너무 생소하진 않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항의 연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어렵게 봤었죠. 자,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뭐가 일정한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직렬의 경우에는 흐르는 전류가 다 똑같아요. 같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류, 전하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다만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가 달라져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요. 흐르긴 똑같이 흐르지만 그 흐를 때 그 차이가 달라져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전위 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V는 V1 더하기 V2로서 나타낼 수 있고요. ohm의 법칙에 따라서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R2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체 전압과 같을 테니까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이때 전류가 다 같기 때문에 중력 연결일 때의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합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항이 커졌다,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과 저항의 비가 같습니다.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은 길이 나눠져요. 나눠지기 때문에 흐름이 나눠집니다. 물이 흐를 때 길이 있으면, 갈래길 있으면 물이 흐름이 나눠진 것처럼 전류가 나눠져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전류와 같고요. 다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같아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같습니다. 말하자면 직렬 연결일 때는 물이 한 줄기로 흐르지만 그 높이 차이에 따라서 전기적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랑 음, 그 기준점에서부터 기준면에서부터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요. 포텐셜 에너지 달라요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병력 연결일 때는 물이 갈라집니다. 물이 갈라지면서 줄기 달라지지만 높이 차이는 같아요. 폭포의 높이 차이는 같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으로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 차이로 떨어져요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은 같습니다. 전류가 나눠져요. 그랬을 때 I1은 병렬 연결일 때 R1분의 V1, 그리고 I2는 R2분의 V2로 ohm의 법칙에 의해 나타나지겠죠. 그리고 그거는 전체 전류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 R분의 1은, 전체 저항분의 1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저항이 각각의 저항보다 작아집니다.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라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때 단순히 흐르기만 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저항의 전류 I가 T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한 전하량입니다. 달리 말하지만 전체 전류가 시간 동안 흐른 전하량이기 때문에 Q는 IT로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전기 에너지는 다시 말할게요. 네, 저항의 전류 I가 T초 동안 흐를 때 이동한 전하량이 Q는 IT로서 나타나지고, 그때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느냐, 에너지 결국 1이죠. 1. 그리고 1은 전위차 곱하기 Q분에 나타날 수 있고, 그때 V가 IR, ohm의 법칙에 따라서 Q가 IT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I제곱 RT 혹은 R분의 V제곱 T로 나타나진다.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진다. 이거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소비하거나 생산되는 전기 에너지 양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T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파워라는 단위를 쓰고, 파워라는 파워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P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VI 혹은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이 된다. 그랬을 때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니까 줄을 쓰고요. 전력은 줄 퍼 세크, 와트를 쓰기도 한다. 옛날에 일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일률 얘기가 많이 빠져가지고 대신 전력 얘기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물 원 때 변압기 얘기를 했었어요. 네. 했었나? 갑자기 제가 물원하고 물투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잠깐만요. 앞에 거를 조금 스포를 하면은 나중에 나오네요. 네. 나중에 나오네요. 이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 좀 헷갈려요. 네. 나중에 또 변압기 얘기할 때 전력 얘기, 그리고 도선이 흐를 때, 우리가 그치,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에서 이걸 얘기했죠? 맞죠, 맞죠. 통합과학에서 이걸 얘기했군요. 변압기 얘기했고 또 그때 도선에서 소비되는 전력 얘기를 하면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저항을 키워줘요, 낮춰줘요, 전압을 크게 해줘요, 작게 해줘요, 전류를 작게 해줘요, 크게 해줘요.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모두 이 전력에서 나온 얘기다. 자, 그리고 전류의 열작용,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저항된다. 그리고 그 전환되는 양은 소비 전력과 같습니다. I 제곱 곱하기 R로서 나타나진다. 그렇죠. 원래 통합과학에서 얘기를 했었죠. 통합과학 거의 통합과학 말에 했던 것 같은데 2월달 말쯤에 영상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보면은 이것저것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특히나 저항의 연결 저 부분은 계산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각의 경우 직렬인지 병렬인지부터 잘 따져보시고 그때 상황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따져보시고 새롭게 배운 단어 전위차, 전위. 선생님이 계속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단위 전하에 대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죠. 진짜 전기 에너지랑은 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에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력 얘기도 좀 해줬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전기 얘기하면서 나왔던 물론에서 얘기했던 거 반도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그 반도체를 3개 붙인 트랜지스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하가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축전기, 콘덴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들 차근차근 봐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물리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